오늘 이야기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아직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한 장면일 수도 있겠죠. 정미 씨는 40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볼 용기를 냈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그건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시험지를 내밀 때,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을 마치고 집에 들어섰을 때, 저녁 식탁에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할 때, 그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린 정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정미는 그때 9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망쳤습니다. 100점 만점에 80점. 사실 그리 나쁜 점수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실패였습니다. 이 정도도 못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미는 자신이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남들 같으면 벌써 이걸 다 끝냈어. 너는 왜 이렇게 느려?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정미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다음 학년 공부를 하고 있다고, 사촌 오빠는 영재원에 다닌다고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정미는 그때부터 남과 비교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어린 마음은 자신을 부정하고 세상을 불신하게 됩니다. 정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실수할까봐, 혼날까봐, 또 실망시킬까봐. 그렇게 정미는 자신의 껍질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정미 씨는 부모를 원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들의 부모도 그 위의 세대도 마찬가지였죠. 가난했던 시절,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던 시절,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시절,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걱정과 염려를 비판과 질책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마음의 상처는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정미 씨는 성장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건 긴 여정이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고 책을 읽으며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하나씩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면 당신이 무심코 했던 말들을 되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 말은 평가가 아닙니다.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아이는 이 말을 들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된 존재구나. 내가 문제구나. 나는 충분하지 않구나. 이 말은 아이의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살 된 준호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웠습니다. 친구가 먼저 놀렸고 준호는 화가 나서 밀쳤습니다. 선생님이 부모님께 전화를 했고 집에 돌아온 준호는 아버지에게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야? 형은 이렇지 않았는데? 준호는 그 순간 자신이 형보다 못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낼 권리도 실수할 권리도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존감을 잃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평생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말은 내면의 목소리로 남아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고 깎아내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 남들 같으면 벌써. 비교는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줄까요? 좌절감, 열등감, 그리고 끝없는 경쟁심. 비교는 독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이의 마음을 좀먹어갑니다. 수진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매주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말합니다. 옆집 민지는 벌써 콩쿠르에 나간대. 너는 아직도 이 곡을 못 치니? 수진이는 피아노 앞에 앉을 때마다 민지를 떠올립니다. 즐거워야 할 연습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음악이 아니라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가장 흔한 말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SNS를 보며 우울해지고 동창회에서 위축되고 직장에서 동료를 질투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타인의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고유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민들레는 장미와 다르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거북이는 토끼보다 느리지만 그만의 속도로 결승선에 도착합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템포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 정도도 못해? 이 말은 작은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은 실수할 권리조차 빼앗깁니다. 실수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실패는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에디슨은 1000번 넘게 실패한 후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 1000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실수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12살 지훈이는 수학 경시대회에 나갔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훈이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도 못해?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집을 사줬는데? 지훈이는 그날 이후 수학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평생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완벽주의는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의 씨앗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자신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대물림되는 고통입니다. 네 번째, 왜 그렇게 느려? 아이의 개인 속도와 개성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어떤 아이는 빠릅니다. 말도 빨리 배우고 글도 빨리 읽고 운동도 빨리 익힙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천천히 갑니다. 한참을 생각하고 오래 관찰하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 아이만의 리듬입니다. 8살 은지는 아침 준비가 느립니다. 옷을 고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밥을 먹는 것도 느립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소리칩니다. 왜 그렇게 느려? 빨리 안 해? 은지는 더 느려집니다. 긴장하면 더욱 움직임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고 은지는 위축되고 아침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재촉하며 불안을 쌓게 만듭니다. 빨리 빨리 빨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주문입니다. 빨리빨리 문화. 효율과 속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 하지만 그 속도 경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여유, 성찰, 깊이, 관계, 행복. 이 속도 강박은 결국 삶의 여유와 행복을 앗아갑니다. 빨리 크고 빨리 배우고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그 속에서 아이들은 어린 시절을 빼앗기고 어른들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5번째, 내가 뭘 알겠어? 아이의 의견과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아이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비록 어리고 미숙하지만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작고 미숙할지라도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11살 현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부모님의 바람과 달리 현우는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더니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내가 뭘 알겠어? 아직 어린데 나중에 후회할 거야. 현우는 더 이상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점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침묵하는 아이, 눈치 보는 아이, 자신을 숨기는 아이. 그 시작은 이 말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합니다. 회의 시간에 침묵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폭발하거나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배워갑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과 회복의 노력입니다.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정미 씨는 부모와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돌보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였습니다. 부모의 말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비판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모가 해주지 못한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었습니다. 잘했어. 괜찮아. 너는 충분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상처를 인정하고 말의 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행복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그 말은 마음을 지키는 말이었나요? 아니면 상처를 남기는 말이었나요?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한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납니다. 사랑의 말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상처의 말은 가시덤불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무수히 많은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씨앗을 뿌릴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되새기며 자신의 말과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비판 대신 격려를, 비교 대신 인정을, 완벽 대신 수용을, 재촉 대신 기다림을, 무시 대신 경청을.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음의 등불을 켜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그리고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